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도 하나하나 만나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생중계 4일차, 대왕고래, 원전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다만 또 한 번 화제가 된 건 일종의 장외 설전입니다.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작부터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풍토의 문제죠.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둑놈 심보다 주어는 없지만 바로 이 사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두고 하는 말로 읽히죠. 업무보고 후에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정쟁거리로 악용하지 말라. SNS 또 기자회견으로 이학재 사장이 반박했던 그 대목이 떠오르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공항공사가 합니다.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만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 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내가 저거 봤는데 저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누가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친 거야? 댓글 보니까 MOU 얘기도 있더라. 불법 외화 반출, 공항의 책임 맞다. 회피하지 마라. 또 이 범죄 수법이 노출됐다는 이 사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재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주인공 이학재 사장은 어땠을까요? 어제 국토교통위 회의 참석자 국회 방문했는데요. 일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도둑놈 태도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냐 이런 발언이 아무래도 좀 사장님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듣지 못한 얘기라서. 그 기자간담회 한 것을 두고 좀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대한 말씀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반박은 SNS에 또 올라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 MOU. 말 그대로 양해각서라서 법적 책임이 없다. 단속 책임은 관세청에 있는 게 맞고 참모진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해달라. 우회적이었지만 직격이죠. 여기에 여권, 야권이 또 갈라져서 이렇게 한마디씩 거두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SNS 하는 거 맞나? 또 김현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업무 보고를 정쟁거리로 이용하지 말라.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연일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재판 이야기입니다. 내년 1월 28일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가 한날에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이날 내려질 전망인데요. 시간 순으로 먼저 오후 2시 10분에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죠.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3시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직전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죠.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특검은 어제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이 1억 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단도 같은 시각에 나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건진 법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죠. 네, 세 사람의 1심 선고, 운명의 날 내년 1월 28일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얘기입니다. 성탄절 특사 가석방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 검토 결과 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나이,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상이 됐지만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했던 점들을 들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상고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된 바 있죠.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출소는 내년 11월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 볼게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이 노래 좋아해.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올해 많이 들으신 노래죠. 연말에 여기저기서 노래방들도 많이 가실 텐데 가수 황가람의 반딧불이 올 한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로 선정이 됐습니다. 반딧불은 가수 중식이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던 반딧불이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힘을 내는 서정적인 가사가 담겼는데요. 올 한해 노래를 듣고 불러왔던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줬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해당 차트에선 저희 MBN 김주아의 데이앤나잇에서 에디터로 맹활약 중이기도 한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이어서 아이돌 그룹 B2B 출신 이창섭의 천상연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말에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려오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설명이 없으면 꼭 부자지간 같습니다. 중국 유명 화가인 87세 판정과 그의 네 번째 부인이죠. 무려 50살이 어린 연하의 아내 쉬멍입니다. 최근 이 두 사람이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기존 가족 관계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세 차례 결혼해서 친딸 1명과 의붓자식 2명을 둔 판정인데요. 최근 출산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존 자녀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겠다,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이 판정과 자녀들과의 오랜 불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전통 회화와 서예 분야 거장으로서 그간 거둔 누적 작품 판매액만 우리 돈 약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유산과 가족 간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